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미국 주식입니다. 현재 시간 09시 09분이고요. 오늘 날짜는 8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보고 싶은 얘기는 아크 ETF를 안 사는 이유, 제가 안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어제 증시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특히나 TQ 샀던 계좌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한 마이너스 5%였는데 지금 뭐 이거를 환율까지 다 합산해서 보면 마이너스 16%로 되네요. 뭐 지금 핸드폰에 나와 있는 거 어플로는 마이너스 10%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마이너스가 왜 플러스나 마이너스 수익이나 손해가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궁금해서 이 더리치에 나와 있는 거는 환차손이나 환차익이 다 포함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리치가 어플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고 조회하는 것도 여기가 더 빠를 수도 있고, 물론 환차손 환차익 포함해서 어플이나 뭐 HTS에서도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더리치에서 한 번에 확인하는 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마이너스 한 6%까지 TQ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오를 때 회복할 때는 한 1% 미만으로 찔끔 오르다가 또 이렇게 됐네요. 아무래도 이거는 그 7월 FOMC 회의록이 나온 것도 그렇고 뭐 8월 달에 뭐 연준에서 뭐 발언을 한 게 있나 봐요. 뭐 9월 달에 금리를 0.75% 정도 올리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보겠다는 얘기가 더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 어제 마감됐던 그런 뭐 변동폭을 보면 뭐 다우존스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뭐 나스닥, 러셀까지 다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TQ나 뭐 QLD 2배짜리, TQ 3배짜리 타신 분들은 여기서 곱하기 2나 3을 하면은 자기가 얼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유럽장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브렉시트로 더 이상 영국이 유럽연합이 아닌 건 확실하지만 영국이 갖고 있는 유럽 내 입지를 감안했을 때 그 경제적인 정책의 흐름이, 정책의 결정이 유럽에 영향을 안 끼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신문 이코노미스트를 보니까 이 영국에서 이제 CPI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0%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와중에 그게 좀 관심이 있어서 이코노미스트에 이제 영국 경제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저소득층이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CPI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거를 촉발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이 올린 거면 또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친환경 관련된 거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전기 생산 방식을 뭐 따르지 않아 화석 연료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에서 이제 생산성이 모자르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오른 걸 수도 있죠. 공급이 딸려서.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관계 때문에 뭐 다들 인플레이션의 영향인데 또 에너지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연간 가정에서 이제 전기요금을 받은 걸 보면 1년 동안 한 500파운드, 400파운드, 400파운드가 좀 넘더라고요. 한 400파운드면은 제 생각에는 한 80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연 680만 원이네요. 연 680만 원을 진짜 말 그대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에다 다 쏟아 붓는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은 뭐 물론 영국에서 뭐 세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높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시 못할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에너지 수급이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 전쟁으로 장기전 때문에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이제 생활비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이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뭐 난방이나 아니면은 뭐 전기나 이런 거를 다 줄이는 방향으로 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실질 근로 소득 같은 것도 이 23년도에 이제 급격하게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영향이 되게 크고 모든 나라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뭐 연준에서도 그렇고 뭐 FOMC 발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들 금리를 올리는 게 계속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신문기사 얼핏 본 것 같은데 또 올린다는 얘기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한편으로는 금리가 오르면은 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또 이게 좋은 기회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여유가 된다면이죠. 저는 조금은 좀 템포를 조금 늦춰서 들어갈까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제가, 왜냐하면 쓸 수 있는 금액이 또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좀 심각한가 봐요. G7 중에 첫 두 자릿수 물가의 역성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는 영국 시민들, 영국 사람들이 이제 생활비가 너무 오르니까 근로소득은, 이 실질적인 근로소득은, 세후소득은 줄어들고, 그래서 밥을 굶는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뭐 전반적으로 다들 인플레이션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CPI라는 거,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거에 대한 뭐 물가가 얼만큼 올랐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지켜보는 그런 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아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아크 ETF를 안 사는 이유를 제가 한번 미리 이거를 하기 전에 써봤는데, 첫 번째는 운용 보수거든요. 근데 운용 보수가, ETF 운용 보수가 언제 차감이 되냐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설명을 뭐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면 뭐 0.75%면 그 net asset value,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에서 그거를 1년 동안의 그 운용 보수를 0.75%를 하거든요. 그거를 NAV, 그러니까 NAV라고 해서 순자산 가치랑 이거를 곱해서 그거를 365일로 1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사고 있는 그 ETF 상품에 이 운용 보수가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운용 보수가 1할 계산돼서 차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사실 아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ETF 상품들의 운용 보수는 좀 높은 편이거든요. 0.75%면은 보통 뱅가드나 SPDR, 스테이트 스트리트나 뭐, 그러니까 그게 SPDR이고, 뭐 iShares 이런 것들은 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들은 0.2%, 부나 SPY 같은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0.1, 0.15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7배, 많게는 8배까지 가는 상품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 운용 보수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런 상품들은 제가 알기로는 배당이 또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액티브하게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상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ETF를 사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바라보고 ETF를 매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했을 때, 장기간이 들고 있을 때 일할돼서 차감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그 금액이 엄청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이 상품을, 아크에서 발행한 상품을 안 사는 경우도 있고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아크에서 또 발행하는 상품들이 한 8개 정도 이렇게 좀 etf.com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3D 프린팅 빼고 이스라엘 뭐 혁신기술 관련된 거 빼고 하면 6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테슬라에 대해 의존하는 게 좀 많이 보여요. 특히나 테슬라의 allocation, 그러니까 투자 할당이 항상 1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ARK, 그리고 ARK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도 그렇고, 그리고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 로보틱스, 이것도 뭐 자율주행 로보틱스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상 이 유전공학이라던가 아니면 핀테크, 스페이스 관련된 거, 우주공학 같은 거 제외하고는, 우주 탐사 쪽 제외하고는 테슬라의 비중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이것도 테슬라가 비중이 1로 되어 있고요. 아크 K,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테슬라가 되어 있죠. 아크 W, 아마 인터넷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던가 아니면 로보틱스 관련된 것도 또다시 테슬라가 비중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사실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스페이스X라든가 뭐 스타링크도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안목이 좋아서 그걸 발견해서 투자를 한 건 맞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ETF는 어느 정도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업들 간의 케미라고 할까요? 조화로 그 수익률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ETF. 그래서 단적인 예로 만약에 테슬라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타이밍에는 한번 테슬라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 물론 테슬라가 무지성으로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만 금리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좀 쥐약인 것 같을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뭐 트위터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변동폭에서 내려앉을 때면 같이 아크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바엔 차라리 아크를 안 사고 테슬라를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아크를 안 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이제 세 번째 이유를 꼽고자 하는데, 세 번째 이유는 이제 IPO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에요. 물론 IPO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물론 설립한 그런 연도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도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IPO에서 신생으로 자기네들이 뭐 나스닥이나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한다는 건데, 신생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들어요. 왜 불안정하냐면, 아까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금리라든가. 금리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엄청 올리면 진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 ETF 상품 자체에 주가 흐름이 매우 변동이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또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이런 거 보면 사실 잘 사야 되는 그런 메리트는 잘 못 느끼겠어요, 개인적으로. 뭐 주변에서는 뭐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발견한 안목, 그 인사이트라던가 그런 것들에 반해서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금리 얘기, 이때 금리를 올린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부터 실질적으로 금리를 오르기 시작하면서는 진짜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때쯤에 해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엄청 많이 샀어요. 근데 산을 다 정상을 찍고 나서 갑자기 하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내 계좌는 매우 처참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ETF, 아크 ETF, 아크에서 만든 ETF를 안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물론 정말 장기적으로 아크가 아무래도 뭐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뭐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기업들, 혁신적인 기업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뭐 30년, 20년 뒤에 진짜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기업들이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잘 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막연한 거고, 그 기업이 뭐 테슬라처럼 못 가는 기업들도 많을 거고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는 거군요.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자면 벨로다인 같은 걸 샀었는데, 제가 한 23불에 샀었어요. 한창 오르고 있을 때. 근데 지금이 벨로다인이 얼마냐면 1달러인가 그럴 거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23달러에 사서 한 6%, 6달러 초반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70% 정도에서 팔았는데 지금 보시면 23달러가 1달러가 됐어요. 1달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IPO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다, 테슬라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건 진짜 오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엄청나게 좀 이 상품 자체가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다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8월 20일입니다. 이제 9월 달까지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9월에 또 추석이 지나고 나면 9월도 금방 갈 것이고, 그러면 또 4분기네요. 9월부터. 먼저 4분기에서 또 10월, 11월, 12월 하면은 업무하시는 분들은 또 업무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들, 수학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고, 학생분들은 학기가 끝나고 뭐 학년이 마지막이신 분들은 취업 준비를 할 거고, 다들 이제 각자의 일에서 또 바빠지실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 마무리를 잘 하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